자, 그럼 정시인데요. 지금부터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5일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윤미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일차 돈에 대한 사고방식과 관계의 전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래서 돈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의 관점, 이것을 오늘 저와 함께 재정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돈과 친한지 안 친한지, 이게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요, 살기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관점과 정의가 필요한데, 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경영에만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고, 이 문장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모든 관리를 해야 되는 곳에서는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측정, 돈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부채는 무엇인지, 또 순자산은 얼마인지, 지난 시간에 순자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과제였지 않습니까? 다들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내 순자산이 얼마 있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면 결코 나의 돈을 관리할 수 없다. 돈을 관리할 수 없으면 앞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인 개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지금 측정할 수 있는지 또 정의하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자산을 한번 살펴보고 나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나는 순자산이 내가 목표한 만큼 어, 지금 쌓아놓질 못했지, 그만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돈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돈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계는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쏟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왜 에너지와 방향이 달라졌을까? 그것은 그보다도 앞서는 가장 먼저 출발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쏟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과값이 현재 내 순자산일 겁니다. 욕심을 부렸다면 또 그 욕심에 대한 대가를 얻었을 것이고, 돈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큰 돈을 모을 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이고, 부채가 많다면 내가 돈을 잘못 관리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그럼 그 생각 중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돈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부재라는 것이죠. 즉, 내가 돈을 잘못 다루고 있다. 그것은 기준과 원칙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돈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까닭에 돈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가 집중되지 못하고 방향을 잃게 되니 당연히 돈은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죠. 다른 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준과 원칙을 한번 쌓아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부자의 사고방식 두 번째 레슨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이 컨텍스트, 이 맥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40 전에 돈을 버는 일로부터 은퇴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정치가라고 했고, 또 피레침을 발명한 발명가이기도 했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를 건국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냈는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먼저 사고방식이 우리와 달랐다라는 거죠. 그는 이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명확했는데 첫 번째로 그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40이 되기 전까지 그는 돈을 버는 일로부터 은퇴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그는 그 목표를 분명히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40 이후부터는요. 다양한 집필 활동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발명도 이뤄냈는데 그렇게 해서 그는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위인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달러 화폐의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 됐죠.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됐냐? 그의 기준과 원칙을 한번 오늘 배워보자는 겁니다. 1단계가 뭐였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이어족이 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이어족의 어떻게 보면 시족격인데 그는 어떻게 파이어족이 됐냐? 1단계가 지출 우선순위에 창을 뒀다는 겁니다. 그는 지출을 우선하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기준해놨는데 그의 지출 우선순위는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거, 없어도 되는 거,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지출을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세워서 돈을 쓸 때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돈을 쓰면 우리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소비를 하고 없어도 되는 것에는 소비를 안 하게 돼서 돈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돈은 어느 순간 빠져나간다는 거죠. 2단계는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출 우선순위로 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세워졌다면 2단계는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 즉 돈을 쓸 때에 대한 기준과 관리하는 기준을 두 개를 명확하게 시스템화시켰다. 그래서 돈 관리 시스템은 통장 세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통장 세 가지를 활용하냐면요. 첫 번째 마스터 계좌라고 하는 한 통장을 정해놓고 그 통장에서는 월급, 로열티, 부수입, 축의금, 환급금 등 모든 수입이 이 마스터 계좌에 쌓이도록 만들어놨다. 하나의 통장의 역할은 마스터 계좌. 그래서 모든 수입은 이 통장에 쌓이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장의 기능은 월간 지출 계좌로서 매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있죠. 꼭 필요한 지출들. 그래서 매월 반드시 나가는 지출을 여기에 옮겨두는 통장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 반드시 지출이 되는 돈이 필요한지 그 돈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측정을 해야 관리하고 관리를 해야 개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에는 이번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이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마스터 계좌에 들어와 있는 수입에서 두 번째 통장인 월간 지출 계좌로 그 달에 나가야 되는 경비를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옮겨 놔라. 그래서 거기서 지출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그 지출 외에 지출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통장의 기능은요.
정기지출계좌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지출계좌에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이에요. 가령 자동차 보험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내실 겁니다. 자동차세, 뭐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부동산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들 있죠. 즉 세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반기에 한 번 정도 나가는 정기적인 지출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나서 그 돈만큼을 어떻게 옮겨 놓으시게 되면 내가 나중에, 우리도 이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종합소득세 낼 때 꼭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분명히 벌긴 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세금 낼 돈을 미리 확보해 놓지 못했거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거나 아니면 앞전에 예기치 못했던 이런 지출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기 세금을 내려고 했던 돈들을 또 당겨 써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죠? 세금을 낼 때는 또 어떤 빚을 내거나 곤경에 빠지는 악순환을 해마다 반복하더라. 그런데 40전에 은퇴한 부자가 된 성공한 위인이 된 벤자민 프랭클린은 바로 단순한 이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 기준과 원칙을 살아냈더니, 즉 훈련되고 그것이 체화되고 나고 그게 시스템이 되고 나니 그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이게 일상이더라. 이게 당연하더라. 이게 기본값이더라. 우리는 이게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새로운 개념일 수 있지만 이 부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에게는 이게 당연하더라. 그런데 현대에 와서 많은 부자들을 연구하고 다양한 이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니 이 형태로 뭐 명칭이나 뭐 기술적인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3개 이상의 통장을 쓰고 있고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 통장을 관리하는데 이게 뼈대더라는 거죠.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이것이 정의더라. 이것이 그들의 개념이더라. 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커피 한 잔도 마찬가지고 식사 한 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지출 우선순위를 우리가 한번 이대로 한번 세워보고 이 돈을 쓰는 게 반드시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있으면 좋은 건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오늘 커피를 사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커피가 당신 안 마십니까? 아니요, 저 커피 마십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텀블러에 커피를 집에서 머신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1, 2 커피 머신이. 커피 머신에 있는 커피를 내려서 오늘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커피를 사 먹지 않아도 되겠고 저는 스타벅스를 봐도 없어도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커피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적게는 4,000원, 많게는 6,000원. 리저브로 가게 되면 10,000원이 넘는 커피들이 있죠. 뭐 스페셜티 커피 같은 커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000원을 안 써도 됩니다. 오늘 10,000원을 번 것이죠. 캡슐 커피 해봐야 한 1,000원 미만이거든요. 몇백 원이란 말이죠. 몇백 원을 가지고 10,000원을 아낄 수 있으면 당연히 10,000원을 아껴야지. 이게 시스템이더라. 이게 시스템이더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에서 점검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통신비요. 전화비, 통신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빠져나가는 돈 중에 하나가 통신비예요. 근데 이 통신비를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전화상담원에게 통신사에 가시거나 전화상담원에게
내가 지금 통신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역서를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줍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면 길 가시다가 통신사 들어가서 뽑아달라면 뽑아줍니다. 보시게 되면요. 쓰지도 않는 컬러링 벨소리, 벨소리도 안 쓰는데 그걸로 돈 나가고 있고, 부가 서비스 안 쓰는 것들이 계속 처음에 전화기 살 때 의무적으로 6개월, 뭐 5개월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쁘다 보니 그거 해제하는 걸 놓쳐버렸어. 그러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벌써 한 5개월 이상을 쓰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 비용을 내고 있더라. 그게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줄이고 최근에 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인터넷 사용량과 통화 사용량을 분석해 주십시오 하면 분석해 줍니다. 그러는데 요금제를 굳이 뭐 높은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또 와이파이 요즘에 다 잡을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인터넷 통신료도 뭐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었는데 통화도 별로 안 하는데 보이스톡 하면 되는데 그거 다 해가지고 저는 4만 원까지 줄였어요. 한 달에. 그러면 1년에 48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플 주식이나 테슬라 주식을 2주에서 한 주 이상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1년 동안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었을 것인데 그 돈을 그냥 나도 모르게 지금 48만 원 흘려보내고 당연하게 매월 왜 자동 이체되고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용카드에 연동시켜 놓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게 이거 세 번째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험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게 지인이라서 전화 상담원에게 광고를 보고 이렇게 해서 가입된 보험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보험료가 3천만 원씩 나갈 때가 있었어요. 법인 대표자 보험까지 해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돈들을 많이 쓸 때가 있었죠. 그 돈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냐? 얼마 받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 점검해 보시면요. 내가 꼭 필요한 의료 실비라든지 보장, 가족력이 있어서 이런 암 종류는 반드시 우리 가족에게 좀 영향이 있더라. 그럼 그와 관련된 보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 연령과 이 라이프 스타일 패턴에 따라서 이런 질환이 예측되고 위험이 예측된다면 그거와 관련된 보험들 이런 것들로 최소한 가입을 하게 되면요. 1인당 필요한 보험료는 50만 원을 그렇게 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나간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 비과세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지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지주회사로 이 은행권들이 다양한 이 금융 사업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과 정의는 내가 위험할 때 준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하는 것이지 그게 비과세고 뭐가 돼가지고 투자 상품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에 우리가 많이 돈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험에 투자 안 합니다. 근데 왜 경제적 자유를 누리냐? 제가 공부해서 명확한 부분에만 투자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1차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 사업 안정화를 만들고 그와 관련해서 저도 똑같이 이 기준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다 보니 그 관리된 돈의 잉여 자금은요. 저는 투자를 해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뭐 투자 전문가, 재무 전문가들이 제 돈 책임 안 져주더라고요.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그게 투자의 기본 설명서의 약관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당사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출해야 되는 것과 통신비, 그리고 보험료, 요것만 아껴셔도요,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일부거든요, 이게 또. 내 자산의 정리정돈이거든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재조정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자. 그러려고 하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오늘 보험료, 통신비, 그리고 자동 이체되는 내역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안 내도 되는 게 굳이 나가고 있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 뭐 애플의 구독 서비스 해놓은 것들, 그리고 음원 서비스, 그리고 집에서 보지 않는 정기 결제되고 있는 TV 채널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됩니까? 통신비라고 보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미 보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쓰지 않는 돈, 굳이 안 나가는 돈을 아껴도요. 그 돈이 여러분들의 종잣돈, 씨앗이, 시드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의 부의 사고방식, 성장형 마인드셋은 6일차 내일 뵙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입니다. 오늘 원래 더 슬리밍거스 문화에 대해서 우리 이지혜 부대표님께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만 오늘 제주도에서 창업 설명회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슬리밍거스 문화에서 왜 입는 바른 자세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약 30여 분 정도 한번 우리 슬리밍고의 가장 중요한 문화이자 도구인 입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이게 참 줌이다 보니까 이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혼자서 하다 보니 음소거도 해야 되고 또 막 이 강의도 해야 되고 좀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얼굴 쳐다볼 시간이 얼굴을 이렇게 지금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게 얼굴을 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얼굴을 보면서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게 나왔네.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방법을 또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자, 기본. 자, 나오시죠? 자, 오늘 우리 슬리밍거스 문화, 입는 바른 자세, 왜 입는 바른 자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엄태호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슬리밍고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2011년 12월 22일 자세교정용 건강제품 개발 전문 기업인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회사의 사명을 변경한 회사가 슬리밍고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약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요, 오롯이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건강제품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13년간 걸어온 길입니다. 오롯이 바른 자세, 자세와 관련한 건강제품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였고 올해 9월에 슬리밍고 그룹으로 사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저희 13년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다양한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속옷처럼 입었을 때 척추 질환을 예방해준다. 그래서 미국 FDA에 등록되어진 의료기기라고 우리가 포지션을 했었었고요. 또 보시게 되면 특허를 획득했을 때 척추 교정용 속옷 특허에 이어서 골반 교정용 속옷을 특허를 획득했다.
이때는 굉장한 이슈였어요. 어떻게 입는 게 척추를 교정해주고 골반을 교정해주냐.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기만 해도 꼿꼿한 허리를 만들어서 척추 질환을 예방해주는, 즉 예방과 관리에 포커스를 둔 우리 입는 바른 자세가 이렇게 다양한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연구를 하고 산학 협력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고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가 쉬운 해답이다. 이렇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전개해 왔죠. 그래서 이제 슬리밍고 그룹이 새롭게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에서 그대로 역사를 이어받아서 사명 변경을 했고 우리의 슬리밍고의 이제 모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슬리밍고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브랜드, 상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리밍고는 건강하고 날씬한 습관을 위한 바른 자세, 바른 체형을 만들기 위한 유무형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세 건강관리 전문 브랜드가 슬리밍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리밍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바른 자세, 그리고 습관. 이게 슬리밍고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러면 슬리밍고는요, 어떤 것을 기반으로 이 자세 교정을 하고 습관을 만들고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희 슬리밍고에서는 슬리밍고 333 습관 변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습관 변화 프로그램은 습관이 변하기 위해서는 뇌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뇌, 뉴런, 신경세포가 정말 수만 가지로 이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뉴런과 뉴런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성과 구조가 재편성되게 됩니다. 이걸 첫 시간에 우리 66만 미쳐라 1일차에 뇌가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뇌가소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과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탄생된 것이 우리 슬리밍고 333 습관 변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33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일, 3주, 3개월 동안 우리가 처음에는 작심삼일을 어렵게 넘기지만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무의식에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 그걸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부르고 그 시간 속에서 슬리밍고에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우리 매장 공간에서 제공하는 이 습관과 관리가 우리의 습관, 고객의 습관을 변화시키더라. 그런데 이게 과학적이고 굉장히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법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슬리밍고는 브랜드의 기능과 두 번째는 창업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슬리밍고 그룹에는 다양한 파트가 있습니다. 영업 파트, 제조 파트, 그리고 마케팅 파트, 또 기업 부설 연구소 등등 다양하게 슬리밍고라고 하는 슬리밍고 그룹 내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슬리밍고의 가장 근간적인 사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게 슬리밍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슬리밍고의 가족, 또 슬리밍고의 창업을 하신 분들, 또 슬리밍고의 고객들, 우리는 이걸 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분들을 슬리밍거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서 슬리밍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요, 남들이 걷지 않는,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유일한
우리만의 고유한 일이다 해서 정관사 덜을 붙여서 우리를 더 슬리밍거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출첵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더 슬리밍거스의 일원이 되신 것이죠. 자, 우리 더 슬리밍거스는 지난 8월에 홍콩에 슬리밍고 법인을 오픈했고 또 더불어서 매장을 함께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 거점인 홍콩에서 이제 전 세계로 도약하고 뻗어나가기 위한 착실한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죠. 이제 우리 슬리밍거스들이 슬리밍고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저희가 2014년도부터 하고 있는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캠페인에 구호가 필요한데 이 구호가 바로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다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면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강연과 지금 현재 오늘 충청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과 또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분들을 양성하는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전문 강사 교육과 그리고 저희의 협력 기관인 사단법인 국제 바른 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를 통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인 훈련을 더 시켜서 창직을 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 발급을 하는 역할까지도 함께 연계하더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의 바른 자세화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7월에 구로에 있는 영서중학교에 방문해서 이렇게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의 체형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생활 습관을 체크해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가이드를 좀 해 주었었죠. 또 치료가 필요한 이 학생들에게는 매장으로 안내해서 치료를 받고 관리하고 또 더 중요한 자세와 움직임을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슬리밍고의 가장 중요한 이 기능들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실생활에 실천하고 또 그들의 부모들을 훈련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또 전국체전에 나갔던 태권도 우리 선수들을 대상으로 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고 또 어린이 태권도 협회를 대상으로 어제 또 저희 부협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다녀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태권도 선수들과 그 학부형들과 관장님들과 이와 연관된 관계자분들에게 바른 자세라고 하는 이 중요한 컨텐츠를 그들에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저희 슬리밍고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우리 슬리밍고 그룹 내에 있는 이주석 소장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왜 바른자세인가? 앉아서 어떻게 바른자세를 해야 되는가? 이런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른자세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하셨죠. 그럼 바른자세는 왜 중요하냐면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구 중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중력을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력으로부터 저항해야 되는 항중력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른 중립 자세를 하게 될 때 이 중력을 덜 맞더라. 중력의 영향을 피할 수 있더라. 부담을 줄일 수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르게 선 자세일 때, 또 바르게 앉은 자세일 때에 비해서 잘못 앉고 잘못 움직이고 하게 되면 압력 차이가 50 이상 나더라는 거죠. 하루에 50인데
3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가해지는 그 압력은 차근차근 그 시간만큼 내 몸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허리가 안 아프고 몸에 불편함이 없고 중력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자각하지 못했는데 근골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며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각하는 문제가 되고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매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 이 문화 캠페인의 전진 기지가 우리 매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우리 매장에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지금 같은 출석 체크를 통해서 슬리밍고의 문화와 더 친밀해지신다면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30년, 50년 건강한 자세 건강, 튼튼한 허리, 바른 골반, 아름다운 얼굴을 오랫동안 관리하실 수 있더라. 이걸 다른 말로 또 안티에이징, 항노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로부터 좀 더뎌가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1일차 맞나요? 제 비포 애프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포 애프터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왜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뚜렷해지고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중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슬리밍고 우리와 친해져야 되고 우리 문화와 친해져야 되고 우리 매장 점주님들과 친해져야 되는 또 초대하신 분들 더 슬리밍거스와 친해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경인 방송 보이는 라디오에 나와서 슬리밍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른 자세 습관의 시작 뭐 이런 건 뭐 너무 자료가 많아서 그냥 고객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생각이 났는데 고객분들이요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다이어트입니다. 무슨 다이어트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다이어트. 그게 슬리밍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제 슬리밍고는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제가 해서 슬리밍고는요 이제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입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입는다. 그래서 우리 슬리밍고는 입는 바른 자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요? 입고만 있어도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바르게 되고 체형과 얼굴이 예뻐질 수 있다면 바른 자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하실 시간 드릴까요? 입기만 했는데 이런 혜택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출첵을 하고 계시죠? 정말 출첵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33일을 도전하시는 거 정말 위대한 일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하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신 선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타계하신 엘빈 토플러 선생님께서 2016년도에 타계를 하셨는데 이분의 저서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옷을 입고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고치는 시대가 온다. 지금 감히 저는 그 시대가 2023년 10월 24일 오늘 이 자리에 현실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는 바른 자세는요. 상체, 중체, 하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는 바른 자세의 핵심 제품은 미국 FDA의 메디컬 디바이스라는 건 의료기기란 말이고
클래스 1이라는 건 1급 의료기기라는 뜻입니다. 미국 FDA의 의료기기 1급으로 신고, 등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안전성 검사, 피부 자극 테스트, 피부 독성 테스트, 대부분 화장품이라든지 인체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런 민감한 물티슈라든지 이런 제품에 받는 허가인데, 그런 테스트인데, 저희는 이 테스트를 두 가지, 굳이 안 해도 되는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통과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만 13년 그 시간에 축적되어져 있는 선물 같은 고객의 사전 사후 관리 노하우를 이 슬리밍고에 오롯이 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또 2016년도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자세교정 의료가 어떻게 자세에 영향을 주는지, 체력 및 경추 정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12주 동안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동남보건대 물리치료학과 김용현 박사 외 연구진과 함께 교정용 기능 속옷이 비구조적 척추엽 구분증, 요거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컵스 앵글이라는 거 측만 각도에 그리고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연구가 굉장히 고무적인데,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슈로스 운동이라고 하는 교정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 슈로스 운동을 하는 이 피험자 집단과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는 연구 집단의 8주간의 주 3회 슈로스 운동을 한 것과 30분씩 운동을 한 거, 그리고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한 환자들, 이 피험자들을 연구를 한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슈로스 운동군보다 교정용 기능 송곳이 컵스 앵글 감도에 더욱 감소하였다라는 연구가 지금 상단에 확대해서 보시면 보여지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무적인 연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있는 바른 자세 주변에 권하십시오. 근데 지금 3.3 출첵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뭔지도 모르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을 3.3 출첵에 초대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건강 습관이요,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우리 슬리밍고 그룹과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융복합 연구소와 함께 골프에 대한 바른 자세, 입는 바른 자세가 골프 자세와 운동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연구를 다음 주부터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협약서 체결은 지난달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골프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골프 인구들이 보면 건강하게 골프 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골프 치면 아이고 팔꿈치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하는 분들이 골프만 치고 오면 다 이 아연실색이고 다들 막 비명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고 골프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얼만큼 영향이 좋은지 이 연구 결과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슬리밍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가지 골반을 교정하고 척추를 교정하며 가슴 및 흉추를 교정하고 어깨 및 상체 자세를 교정하며 휜 다리 및 하부 체형과 보행, 걸음걸이를 교정하는 5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뭘 입는다?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기술을 입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술을 입는다. 기술을 입는다. 우리는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입는다. 우리는 바른 자세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바른 자세 자체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내가 노력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의 기술을 어떻게 그냥 착용하고 입어서 누려 하라는 겁니다. 그냥 누려 그냥 누리시면 돼요. 입고 누려 어디 가서도 누리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해서 건강한 삶으로 바뀐 몇몇 분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용 전에 77 사이즈였던 분이 착용한 이후에 66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몸을 숨긴, 군살을 숨긴 게 아니죠. 보정속옷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모릅니다. 자, 근데 보정속옷은 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목적이죠. 그래서 그게 교정이 되고 그 자체로 허리를 세워주고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여성의 체형에 있는 지방을 움직여서 몸에 볼륨이 없는 곳에 그 지방을 움직여서 볼륨을 주고 너무나 이렇게 지방이 많은 곳은 올록하게 고무줄처럼 조여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보정 효과이죠. 그런데 우리 슬리밍고에 입는 바른 자세는 교정 효과이죠. 몸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자세가 바뀌고 체내 신진대사가 변화되며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입고 있는 그 활동 자체가 일상의 운동이고 그 착용한 시간에 이 복리가 작용해서 몸에 군살과 체지방과 독소가 대사에 의해서 순환과 배출과 그리고 근육 활동과 이런 체열 활동과 이런 혈액순환의 촉진과 안 움직이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는 운동과 이런 활동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화하더라. 이게 입는 바른 자세. 이분의 거북목, 버섯목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턱 라인 한번 보십시오. 경추의 기울기 보십시오. 목이 적절한 C커브를 그리게 됐죠. 역C 커브에서 적절한 C 커브를 그리게 됐죠. 또 볼까요? 이 아름다운 아가씨는요. 등을 좀 펴고 다니라고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가 이렇게 넓었는데 1회 착용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견갑골과 견갑골이 좁아졌죠. 즉 가슴이 열리고 견갑골이 당겨졌죠. 즉 어깨, 말린 등이 펴졌다. 한 번만에 말이죠. 또 한번 볼까요? 척추 측만증과 허리 협착증으로 자전거 그만 타라고 사형 선고, 자전거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젊은 남성분은 착용하고 2달 만에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다른 몸이 됐습니다. 이 여성분은요, 지금 경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어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바른 상체 자세를 갖게 되고 몸도 다시 아름다워지게 선이 생기기 시작했죠. 협착증으로 수술을 앞둔 수술 외에는 답이 없었던 장년 여성입니다. 그런데 착용 이후에 마치 안에서 공기가 채워진 것처럼 근육이 빵빵하게 채워지고 누군가가 견인한 것 같이 척추가 견인되면서 눌려있던 척추가 바른 자세를 통해서 스스로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더라. 바른 자세를 형성하는 환경만 우리 슬리밍고에 있는 바른 자세가 줬을 뿐이고 변화는 그분의 몸이 스스로 알아서 고치더라. 이걸 항상성이라고 부르죠. 우리 몸에는 이런 천연 치유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부관리실 원장님은요. 본인이 몸을 막 관리해 주던 전문가예요. 근데 자신의 몸은 관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해 보라고 했어요. 처음에 본인이 전문가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임상도 많고 이 체형 관리라면 내가 최고 수준인데 이런 걸 입어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찾아가는 분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박현주 전무님. 그렇게 그 긴 진정성 있는
방문과 설득 끝에 착용을 했습니다. 본인의 원래의 아름다운 몸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슬리밍고의 매니아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본인의 업을 더 잘 활용해서 우리 슬리밍고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입도 얻어 가시더라.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되냐면요. 근육 1kg와 지방 1kg, 무게는 같은데 부피가 다릅니다. 그죠? 같은 무게지만 보여지는 부피가 달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같은 몸무게 52kg인데 어떻습니까? 체지방이 높은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훨씬 부해 보이죠. 근데 왼쪽은 같은 몸무게인데 근육량이 많으니까 훨씬 슬림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는 바른 자세는 체중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성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바르게 입고 일상생활의 습관이 건강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은 너무나 정직하더라. 그리고 그 정직한 시간이 착용하는 시간과 복리로 일하더라. 복리가 뭐죠? 원금에 이자가 붙는데 거기에 또 이자가 붙고 거기에 또 이자가 붙는 걸 복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걸 착용하면서 건강에 대한 복리가 붙고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몸무게의 앞 숫자 두 자리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허리가 아파서 2014년에 홍콩에 고객이신데 착용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허리가 안 아픈 거야. 허리가 안 아팠는데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2015년 5월 달에 와가지고 체크를 딱 했거든요. 5개월 만에. 몸이 날씬해진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여쭤보니까 식사를 별로 줄인 것도 없고 뭐 특별한 변화는 그냥 이것만 입고 열심히 생활을 했대요. 근데 첫 번째 목표인 허리가 안 아프더라. 근데 허리 안 아파서 내가 신나게도 입고 다녔는데 날씬해졌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이어트의 공식을 알 수 있고 허리 통증을 줄이는 공식을 찌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은 안 움직이더라. 안 움직이고 조심하게 되니까 복부에 살이 찌고 복부 주변부에 살이 또 찌더라. 그런데 허리가 안 아프는 바른 자세를 하고 나니 허리가 안 아프더라. 허리에 가해진 압력이 분산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몸이 날씬해지더라. 내 체중이 불필요한 체중이 그리고 불필요한 체성분이 근력이 생기면서 바뀌더라 라는 것이죠. 뭐 이런 복부가 되는 거 앞서 다 말씀드렸고 뭐 특별하게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26일 만에 개선된 분도 계시고 골반의 전방경사와 요추 전만으로 인해서 장기가 앞으로 밀려있는 이런 날씬한 분들도 다시 장기가 원래 위치로 리셋이 되는 효과가 있고 틀어진 골반이 반듯하게 맞춰지고 사용하지 않던 엉덩이 근육, 둔근을 사용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다시 애플 힙이 되고 이렇게 몸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분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변하는 거. 이분의 걷는 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전후가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얼굴의 윤곽이 달라지고 남성도 이렇게 저 못지않게 이분도 역전을 한 분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입는 바른 자세가 정말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3.3 출석 체크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꼭 우리 130여만 원에 입는 바른 자세 선물을 또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에게 이 출석 체크가 12월 말까지 있거든요. 앞으로 60여일 남았는데 33일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지금 언제든 도전을 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있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또 우리 슬리밍고를 통해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개념만 33일 동안 배우셔도 앞으로 인생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긴 인생 사이클에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의 더 슬리밍거스 문화의 입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건강하고 날씬하고 바른 하루, 바른 자세와 함께 하시고요. 내일 6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